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혹시 너무 많이 걷는 것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65세의 김 선생님은 매일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2바퀴 돌고 오후에도 동네를 1시간씩 걸으며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이셨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이상하게 무릎이 아프고 몸이 자주 피곤해지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걸까? 김 선생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60대가 되면 운동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몸을 활력 있게 만들지만 운동량과 방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관절이나 근육에 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운동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너무 많이 걷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젊었을 때와 같을 수 없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과도하게 걷는 것이 무릎과 발목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노년층의 약 25%가 관절 통증과 피로를 호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걷기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걸으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장시간 운동을 할 경우 노화를 가속화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운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유연성과 근육의 탄력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중에 발목을 삐거나 작은 동작에도 근육이 뭉치고 뻐근함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 아닙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몸의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요가는 호흡과 동작을 결합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스트레칭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 경직이나 관절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5세 주부 김연아 씨는 평소 무릎이 뻐근하고 손을 바닥에 대는 동작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10분씩 간단한 스트레칭과 요가 자세를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팔과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만 했지만 점차 관절이 유연해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움직이는 게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의 또 다른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싼 운동 장비나 복잡한 준비물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과 요가 매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TV나 유튜브를 통해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유연성을 길러야 일상생활에서도 더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근력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것뿐 아니라 뼈를 보호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은 근육 감소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을 피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의자를 활용한 체어 스쿼트를 해보세요. 체어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에서 10번 반복하며 시작해보세요. 이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도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육의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매일 한쪽 다리당 10회씩 반복해보세요. 탄력 밴드를 활용한 저항 운동도 효과가 좋습니다. 탄력 밴드는 근육에 적절한 저항을 주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밴드를 발목에 걸고 양쪽 발을 약간 벌려 옆으로 걷는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팔과 어깨를 위한 아령 운동입니다. 작은 아령을 이용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팔 근육과 어깨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령이 없으면 물병을 대신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약한 분들은 가벼운 움직임으로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펴거나 약간 굽히는 작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65세의 한 남성은 평소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지만 체어 스쿼트를 하루 10번씩 꾸준히 연습한 결과 한 달 만에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관절염을 앓던 68세 여성이 탄력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을 통해 다리 근육을 강화하며 통증이 줄고 활동성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동작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준비시키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해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체력 저하와 균형 감각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감소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골다공증이나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근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운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한 근육은 골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체력과 균형감을 유지해 더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근력 운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면 자신감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시작은 작게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운동은 심폐 건강을 위해 수영을 해보세요. 심폐 건강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은 체력을 기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중장년층에게는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 특히 적합합니다. 수영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관절에 거의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물의 부력이 몸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영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전신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초보자는 자유형이나 평형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적응하며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속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으로 아쿠아로빅도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물속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육을 사용하면서도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걷기, 점프,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 동작을 물속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체온을 조절해주고 부상을 예방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룹 수업에 참여하면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속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적절히 높여 심폐 건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 3회 30분씩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67세의 이순영님은 관절염 때문에 걷기 운동이 어려웠지만 아쿠아로빅을 시작한 이후로 통증이 완화되고 체력이 향상되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72세 박철호님을도 수영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줄어들어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속 운동은 체력과 체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처 수영장을 찾아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한다면 심폐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활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운동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이는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균형 감각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선 따라 걷기와 한발 서기는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균형 강화 운동으로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선 따라 걷기는 발끝과 발 뒤꿈치를 맞대며 천천히 걷는 운동입니다. 바닥에 긴 선을 상상하거나 테이프를 붙여 기준을 정한 뒤 발끝이 선을 따라가도록 신중히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팔을 양옆으로 벌려 균형을 잡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할 수 있고 익숙해지면 점차 도움 없이 걷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발목과 다리 근육을 강화해 하체 안정성을 높여주고 균형 감각을 개선해 일상생활에서의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한발 서기는 한쪽 발을 들어 올린 채 서서 균형을 유지하는 동작입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에서 10초간 버텨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연습하면 다리와 발목 근육이 고르게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발 서기는 작은 동작으로도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특별한 장소나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한 운동만으로도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균형을 유지하는 작은 노력은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과 호흡 운동입니다.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공간 없이도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불안감을 줄이며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호흡 운동은 명상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복식 호흡은 심신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심신의 평화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겠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걷기만 하는 단조로운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운동법은 나이에 맞춰 신체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각 운동이 제공하는 이점을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요가와 스트레칭, 근력을 유지하는 저강도 근력 운동, 심폐 건강을 위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균형 감각을 키우는 선 따라 걷기와 한발 서기, 그리고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명상과 호흡 운동까지. 이 모든 운동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 15분씩 꾸준히 그리고 즐기면서 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